5살짜리들이 5명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 보면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싸가지 없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5살 될 때까지 누구하고 살았다? 그럼 얘는 누구 닮았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얘가 바뀌는 거예요? 운에는 즉흥적이잖아요. 주말에 TV 보다가 야 멋있다 그러면 짐 싸. 그리고 바로 떠나요. 그럼 좌뇌적인 사람은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계획성 있다 없다. 그 운의적인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데 설악산까지 갈까요? 중간에 유턴할까요? 그게 비극이야. 리모컨도 자동 출발 장치도 없다. 오로지 뇌파를 통해서만 달리는 자동차. 근데 난 이렇게 방정 떨면서 집중력이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렇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참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5월은 이렇게 가족에 대해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이 CTS 기독교 TV에서도 시청자분들과 기도의 후원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지식 넘어 지혜를 만나다 트랜스 특강을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가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자녀 양육의 지혜를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시고 접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1강 뇌를 알아야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요. 이어서 제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3부 순서로 사전에 받은 질문, 줌 연결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이 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강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좌우내교육개발연구소 소장, 한국두뇌예술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드웨스트대학교 영재교육 교수이자 두뇌상담교육진흥원 원장, 리더스 두뇌상담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뇌 능력을 분석하는 BGA를 개발하셨고요. 영유아와 초등학생용 뇌발달 교재 총 336권 등의 책을 특허 출원하신 홍양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홍양표 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있는 곳에서 맞이해 주세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뇌학자 홍양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강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크리스찬 리더로 또 삶의 리더로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코로나 시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만들었던 뇌 현상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연구소에 뇌 검사로 오는 거 보면 1년 전하고는 사뭇 정말 많이 다른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 12시간을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또 몇 시간을 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는 공부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검색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스크린에 젖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돼서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그 밖에 반항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세대나 있었으나 최근에 제가 검사 통계를 보면 최근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시기라는 거죠. 많은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집에 있어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잘 못 봤다는 거죠. 왜 못 봤냐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오면 엄마하고 부닥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어머님들도 얘기합니다. 아버님들도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엄마가 아닌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매일 짜증내고 화만 내는 엄마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엄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아이하고 함께 할 시간이 적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엄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있으면서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또 엄마들도 친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그게 가득 담겨져 있으면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참 크다.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뇌는요, 타고나는 뇌가 있고 만들어지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나는 뇌는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손을 안 대도 DNA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걷는 뇌요. 아이들은요, 걷는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체가 상체를 지탱할 수 있는 신체적 리듬이 생기면 걷지 말라고 밀어도 알아서 걸어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걷고 넘어지고. 왜 그러냐면 DNA가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편한데 왜 엎드리려고 기려고 노력을 하냐? DNA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걷는 거, 뛰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뇌 안에 DNA가 있어요. 그런데 책 읽는 뇌는 없어요. 책 읽는 뇌는 후천적으로 철저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책을 읽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는 뇌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핸드폰 하는 뇌가 뇌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집에 핸드폰을 놓고 오면 불안해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괜히 만져요. 자,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어요. 그분은 그 다음날 시험을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손에서 책을 놓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머리 좋은 애? 아니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아이가 공부는 잘하겠죠. 그 아이들 중에서 상위 그룹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간관계, 어떤 애가 인간관계 리더가 될까요? 머리 좋은 애? 아니죠. 사람이 좋아서 어떤 모임이든지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리더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선호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게 선호도예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하고 친하면 굳이 어머니가 공부하란 말 안 해도 아이가 공부하고만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고 친하게 하는 것을 놓치고 그 시기를 놓치고 공부를 하게 하려면 어떤 거냐?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은 방에 있어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같이 있으려니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도 책하고 안 친한데 같이 있으려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10분도 못 앉아있고 20분도 못 앉아있고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괜히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는 눈을 마주보고 정말 그 사람이 한마디도 귀담아 들어요. 안 친한 사람은 말 걸을까 봐 싫죠. 대충이죠. 책하고 안 친한 애가 당연히 책을 대충 읽죠. 그러면 당연히 독해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선호도라고 합니다.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말 이론과 실제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만 가르치는데 대부분 아이들 뇌를 검사로 왔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오기를 원하고 또 뇌 검사할 때 엄마와 아빠를 같이 검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문제의 90% 이상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만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머님들에게 첫날 강의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일기장을 줘서 어머니에게 숙제를 냅니다. 어떤 숙제? 잔소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2주간 아이와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대신에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써서 그 일기장을 2주에 한 번씩 저한테 검사 맡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검사하지 않아도요, 우리 엄마들의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이 엄마가 잔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2주 동안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그럼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몸부림치는 거고요. 미치는 것만큼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돈 버는 거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권력이나 지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인데 우리는 그 자녀 교육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아이가 큰 다음에 실수를 하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유아 때는 다 책을 잘 읽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책 안 읽는 애 봤나요? 초등 저학년들이 책 안 읽는 거 봤나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책 읽는 뇌가 만들어져서 손에서 책을 놓으면 불안한 애들은 5%밖에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100% 아이들이 책을 다 읽는데 그렇게 몇 년을 읽었는데도 책 읽어지는 뇌가 만들어진 아이가 5%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은 문제는 95% 엄마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잘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이마에서부터 뇌가 발달돼서 만 3세부터 점점 뒤로 넘어가서 그 뒤로 넘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민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가 뒤에까지 다 넘어가고 나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요. 앞으로 넘어와서 쓰지 않는 뇌를 가지치게 합니다. 요 시기를 우리가 중2병 그래요. 중2병은 이마를 가지치게 하는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마를 잠시 쓰지 못하는 시기를 우리가 중2병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든 혹시 이마가 있는 동물 봤나요? 이마 있는 동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고릴라요? 아니에요.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에요. 원숭이도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걸 첫 번째 양심이라는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상처가 난 사람을 우리가 의학적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고요. 이마에 상처가 나지 않았지만 요 이마 시기 교육을 민감기를 놓친 사람들 일상형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심 없는 행동을, 그래서 힘없는 동물을, 힘없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뇌는 멀쩡하지만 이마 시기 발달 시기를 놓친 일상형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2병에 걸리면 첫째, 양심 없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이런 양심이 없어요. 두 번째, 이마가 하는 이 논리적 사고예요. 내가 집을 나가면 어디서 잘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시기예요. 이 중2병이 끝나고 나면 성체가 만들어집니다. 동물은요 3개월이면 성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3개월이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중2병 이후에야 비로소 개로 말하면 진돗개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 이후에 아이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아빠나 엄마나 이웃 사람들을,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 얘가 가정교육을,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책 읽는 모습을 보면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면 아, 우리 아이가 책 읽는 뇌가 만들어졌구나 안 만들어졌구나는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의 시기가
딱 속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센터의 뇌검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는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태교 때 혹시 아이가 임신 때 극도로 지금까지 기억나는 스트레스가 혹시 있나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이 돼요. 혹시 0세부터 3세 사이에 아이가 많이 놀란 적 있나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얘가 이런가요? 맞아요. 그때는 유치원 유아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가 이랬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고치려면 다시 이 아이가 어느 때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를 가서 거기부터 찾아야 돼요. 한 엄마가요, 아이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큰애는 애정결핍증이에요. 애정결핍증은 별거 아니에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애정결핍증이에요. 엄마는요, 나는 너네들이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말이거든요. 사랑은 하나지 둘로 나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애정결핍증이 있는데 이 집은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이 때문에 작은애가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엄마는 큰 딸이 미운 거예요. 얼마나 밉냐면 점점점 아이가 미운 짓 하죠. 그러면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서 자기가 이쁨 받고 싶으면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관심 받고 싶으면 미운 짓을 합니다. 엄마는 자꾸 미운 거예요. 이 엄마는요,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얘를 보면서 다른 집 애들은 아파서도 죽는데 왜 얘는 아파서 죽지도 않을까? 내가 아침에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내는데 분명히 우리 아이가 내 이 가식적인 걸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은 어떡하겠어요? 정말 얼굴도 예쁜 이 친구는요,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동성애하고 또 이러한 모습을 엄마한테 보이고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아이의 처방을 유아 때부터 찾아서 그 이전부터 찾아서 여기서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상은 순간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엄마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자, 어머니 책 읽어 오세요. 그런데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을 어떻게 읽냐? 한 번은 대충 읽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금그세요. 세 번째는 금근 내용을 종이 한 장에다 요약해서 와서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는 게 수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부가 혹은 직장 다니는 분이 책 한 권을 한 달에 3번을 정독을 하려면 사실은 틈만 나면 책을 잡고 있지 않으면 못 읽어요. 근데 이걸 해와야 이 그룹에 낄 수 있어요. 거의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기 3월에 시작하면요, 3, 4, 5, 6, 7, 8, 9, 10 약 9개월 내지 10개월이 되면 이 엄마들 뇌에 책 읽는 뇌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엄마들 백가방에 화장품은 놓고 가도 책은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10개월 만에 엄마들이 와, 제가요 책 읽는 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요새는 항상 제가 책을 잡고 있고요. 이제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엄마들한테 책 읽는 뇌를 만들어진 이유는 과연 엄마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집 아이를, 제가 맡은 그 집 아이에게 책 읽는 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책 읽는 뇌를 통해서 책을 만들지만 아이들은 시각뉴런이라는 겁니다. 시각뉴런을 통해서 아이들은 책 읽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들은요, 옛날에 보면 아빠가 술만 먹고 엄마를 괴롭히는 집이 있었잖아요. 이때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왜 아빠는 엄마를 저렇게 괴롭혀?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생각이에요. 하지만 뇌 안에서는 아빠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서 더 심한 그런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응원을 하는데 공을 찼는데 골대 밖으로 옆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찬 사람이 너무 아쉬워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도 함께 아쉬워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뇌가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걸 시각 뉴런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요, 시각 뉴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즉 어머니가 매일같이 책 읽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해요. 어떻게? 엘리베이터만 타면요, 열림을 누르고 서 있어 보라고 그래요. 그럼 애가 물어보죠.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와요?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지금 빨리 학원 가야 돼요. 빨리 학교 가야 돼요. 유치원 차 타야 돼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차를 탔어요. 또 누르고 서 계세요.
엄마 왜 그러고 계세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배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기다려. 이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한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실험에 참가한 엄마가 박사님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아이가 열림을 누르고 서서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 서 있는 폼까지 저하고 똑같아요. 저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내 행동을 그대로 해요. 자 이번에는 나 혼자 탔어요. 시장에 가려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닫힘 눌러야죠. 닫힘 눌러요. 왜? 누가 타면 어색하잖아요. 물어볼게요. 자, 내 인간성은 닫힘일까요? 열림일까요? 내 인간성은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닫힘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열림이에요. 최소한 우리 아이가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엄마 같은 인생을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렇게 행동하면 돼요. 그냥 닫힘 누르고 애 보는 데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이 땅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하지만 나보다는 조금이라도 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다면 위선적이야죠. 아이가 볼 때는 그래도 열림을 누르는 모습을 찍혀야죠. 아무리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도 아이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되죠. 아무리 시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정말 시댁이 가까운 척이라도 시어머니하고 딸 척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바뀌는 거죠.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아빠가 바뀌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빠는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니까 주말에 매일 집에서 누워서 잠자든지 TV 봐요. 아이들한테 아빠 그려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빠를 대한독립 만세하는 걸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 우리 아빠 잠만 자요. 맨날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교육합니다. 교육. 아니야. 니네 아빠는 월화수목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자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맨날 잠만 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는 교육한 거는 머리에 없어요. 자기가 본 것만 아빠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 집에서 누워서 TV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TV 끄고 책 읽는 모습을 찍히세요. 찍히고 나면 다 읽었으니까 TV 봐야지. 그러고 봐야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서 핸드폰 검색하고 유튜브 보다가 중학교 아이하고 6학년하고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얼른 핸드폰 끄고 성경책을 딱 읽는 폼을 잡고 있대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어느 날부터 애들도 슬그머니 책 갖고서 같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줄 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소통하는 모습 어디서 배워요? 많은 청소년들이 왜 뇌검사로 오셨어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죠?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죠. 부부가 얘가 만 3세, 4세 때 소통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소통하는 거 그거 배웠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대화하다가 20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 그러면 대화냐 이러니까 얘가 유치원 가서 친구하고 놀다 됐다 너 그러면 대화냐 너가 안 놀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청소년 돼서도 지 맘에 안 들면 너하고 놀아 너가 놀아 누구하고 놀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부부가 다투는 모습만 찍히지 않아도 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얘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모습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싸우는 모습만 찍히지 않아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고 싸워요? 내가 이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모습을 찍히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부터 싸울 일이 있으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밖에 가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인도에서 있던 들개 소녀, 늑대 소녀 이야기 들어보셨죠? 늑대하고 살았던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 아이들은 외형은 영락없는 사람이지만 이 아이들이 하는 짓과 뇌는 사람이 아닌 늑대가 돼 있었어요. 먹는 거 나름식만 먹죠. 그 나름식을 먹을 만큼 강력한 턱뼈가 돼 있죠. 눈이요 밤에 잘 보이는. 결국은 이 아이들을 사람처럼 키워보려고 했는데 적응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둔차적으로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구소련에서요 들깨무리에서 여자아이가 구조됐어요. 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요 개처럼요. 먹는 거요 개처럼요. 행동이요 개처럼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사람은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돼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러보세요. 나처럼 말하는 개가 있던가요? 그러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나 고릴라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키우면 나와 함께 살면 나처럼 말하는 고릴라나 원숭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동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은 동물의 한 분류로 같이 끼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이든 동물은 뇌가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뇌가 80% 정도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나는 순간 종자나 품종을 못 바꿔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요 아무리 달리기를 가르쳐도 경주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은 3개월이면요 뇌 발달이 끝나니까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소도요 3개월 지나면 어미 뚝 뛰면 혼자 살아요.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존경하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의 폭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늑대만도 못한 인간으로도. 자, 이 폭이 얼마나 큽니까? 개는요 앉아 엎드려 먹지 마 기다려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만 얼마나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요. 어떻게 보면 달란트예요. 청지기야. 내가 어떻게 살아오며 나를 만들어 갔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3살짜리 아이를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헤매다가 들깨무리를 만났어요. 자, 그럼 들깨가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을까요?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짖어. 이렇게 해서 언어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무 교육도 안 시켰어요. 맞잖아요. 걔가 어떤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었어요.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과 가치관을 다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개들 아닌가요? 사람을 개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교육적으로 따지면 성공했죠. 사람은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 비싼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5년, 10년, 15년을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대들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뭐만도 못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결국 자녀 교육은요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라 나와 우리 남편이 어떤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느냐가 기본이에요. 그 첫 번째를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지식적 교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뭐냐? 운해예요. 운해는요 하나님이 주신 뇌예요. 그 운해가 훨씬 소중하게 그리고 좌뇌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3세부터 좌뇌가 만들어집니다. 만 3세 이전은 좌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보육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 2세는 보육이에요. 만 3세가 교육이에요. 이제 좌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좌뇌를 지나치게 만들어서 운해보다 앞서가니까 욕심이 있고 욕심이 지나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가 운해보다 높은 아이들은요 욕심이 많아요. 1등 해야 돼요. 아빠한테도 이겨야 되고 엄마한테도 이겨야 되고 막 이겨야 돼요. 지면 막 울어요. 엄마 아빠가 져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운해의 시기, 민감기의 운해를 놓치면 이건 평생 후회를 합니다. 운해는 뭘까요? 기능과 성격이에요. 기능이 뭐냐고요? 소근육, 대근육.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뭡니까? 오리고 찍고 붙이고 뛰고 노는 거예요. 소근육, 대근육의 운해 발달이에요. 거기다가요 애들하고 논다, 놀이 수업 이거예요. 그러면 기능과 성격이 운해인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뜨개질 잘하는 엄마가 인기가 좋아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엄마가 인기가 좋아요. 예, 커피값 빨리 내는 사람이 인기가 이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는 한마디로 우리가 뭘 보고 운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그걸 눈치 그래요. 눈치 올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요 5명이 입사 동기예요. 근데 그중에 한 녀석이 있어요. 얘는 눈치가 없어요.
우리는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 먹고 나서 200원짜리 커피 빼먹어요, 자판기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동기끼리 얘기해요. 근데 그중에 한 녀석은요, 혼자 나가서 엄청 비싼 커피 한 개 사갖고 와서 혼자 먹고 서 있어. 걔 미워 안 미워? 밉죠.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야,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5명 중에 1명 잘려야 돼. 결국 누구 잘려요? 걔 잘리죠. 그럼 걔는 왜 잘린지 몰라요. 이런 아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는 어떤 애가 눈치가 좋을까요? 형제가 1명인 아이가 눈치가 좋을까요? 3명인 아이가 눈치가 좋을까요? 3명. 다시 말해서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진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아이는 하나다. 얘 골치 아파요. 여러분, 난 아이가 하나다. 얘 눈치 없어요. 큰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오늘 밤에 쌍둥이 만드세요. 이건 저절로 해결돼요. 이건 돈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눈을 봐야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요, 영역별 놀이 수업이에요. 놀을 때 뭐하고 놀아요? 눈 보고 놀죠. 눈을 보고 놀아야 되는데 뭐하고 놀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체계적인 교구를 넣어서 영역별 놀이. 근데 교구가 너무 많으니까 교구 중심 수업이 되는 거예요. 놀이 중심 수업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놀지 않고 교구 갖고 뭘 만들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과외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과외가 없는 거예요. 왜? 놀면서 눈치.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에요, 아이가요, 저는 2학년까지 시골에 살다 서울로 왔거든요. 제 고향이 조치원 이쪽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읍내 조치원까지 학교를 10리길을 달려다녔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10리길을 달려다녔어요. 그런데 책보를 메고 이제 가는데 형들이 마을 오기만 지나면 막 도망가요. 뭐 엄청 빨리 달려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울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학교 다닌 기억은 울면서 달려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 1학년 동기가 8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한 녀석은 안 달려가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장날만 되면요, 5일장 쓰잖아요. 우리는 걔하고 친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래야 걔가요, 알사탕 너 한번 빨아먹고 너 그 안에 끼려고요. 그러다가요, 걔 책가방 들어다 주면요, 걔가 껌 씹다가 줘요. 그럼 저는 그 껌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 그 다음날 재줘요. 쟤는 또 그 다음날 거기다 크레파스 넣어서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죽었어요. 아마 요즘 애 같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요, 지금도 한이 맺혔던 게 뭐냐면,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왜 나는 형제가 많아서, 우리 엄마는 형제가 많지도 않고 4밖에 없는데 왜 우리 엄마는 뭐만 줄 때마다 나눠 먹으라고 했을까? 맨날 나눠 먹으래요. 그래서 한이 맺혔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우리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아니라 너 혼자 다 먹어. 전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뭐만 사주면, 명절날 옷 사주면 항상 한 뼘 기른 거 사주세요. 항상 접어요. 근데 그 친구는 딱 맞는 거 입어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온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어머니 다 걔를 떠받들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요, 고향에 가보니까, 중학교 때 가봤더니 걔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 있었어요. 무슨 자전거, 사이클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간장 항아리를 부셨다지 않나? 또 뭘 안 사준다고 과수원집이 과일나무를 뭐 10몇 그루 다 베어버렸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나? 그 아이를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나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얘가 입만 열면 기다려도 없이 그냥 다 채워준 거예요. 결국 6대 독자처럼 키우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이뻐서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니까 집안 말아먹는 녀석 되더라는 거죠.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많은 엄마들이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6대 독자처럼 키우면 다 집안 말아먹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른이 되면요,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한국 마지막이에요. 특히 뭐 무슨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는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바꿔야죠.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 눈치 있는 애로 바꿔야죠. 어떻게? 아이가 나를 보도록 해야죠. 내가 아이한테 무엇을 도와줄까 보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끊임없는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려면 계속 하루에 10번이든 20번 불러서 엄마 도와, 엄마 도와, 아빠 도와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3개월만 지나면 엄마가 부르면 뭐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부터 또 부르면 알아서 눈치껏 합니다. 눈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는요, 10살이 지나면 눈치는 다시 못 만들어요. 그 전에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끊임없이 아이를 불러서 아이가 내 눈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뭘 해주세요. 안 돼, 기다려. 정말 중요한 기다림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쌍쌍바 혹시 아시나요? 쌍쌍바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쌍쌍바는요 항상 자를 때마다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이게 큰 것 같고 이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친구를 봤어요. 자기도 더워서 땀을 꼬질꼬질 흘리는 녀석이요, 쌍쌍바를 딱 자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애.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죠. 다른 엄마가 보면 멋있어요. 걔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다른 엄마가 보면 참 멋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크리스찬 리더예요. 왜?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를 보면 지가 큰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를 주니까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이 받아먹는 애는 어떤 생각할까요? 다음에 반장선거하면 쟤 찍어야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베어먹고 주는 애. 얘는 리더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주는 아이들 입에서는요, 수학적 공식하고 안 맞는 언어가 나와요. 어떤 언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세요. 수학적 공식 1대1 공식은 내가 딱 잘라서 큰 거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도 내일 나 큰 거 줘. 이래야 되잖아요. 한 입 베어먹고 주는 애는 야, 너도 내일 나 한 입 베어먹고 줘. 이래야 되는데, 주는 아이들 다 보세요. 목에다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내일 또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보 아니에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반을 잘라서 주면 1,500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1,500원을 줬지만 이 가슴에는 이 1,500원보다 훨씬 큰 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게 이 안에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더 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보면 우리가 배추 장사에서 정말 어렵게 번 전 재산을, 100억 중에 1억도 아니고 전 재산을 헌금을 한다든지 장학금을 낸다든지 사회에다 기탁하고 있는 할머니를 가끔 봤어요. 그 할머니가 울고 있든가요, 웃고 있든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 강의 가면요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리더를 만들려면 어려서 만들어야지 어느 날은 안 된다. 여러분 자녀가요 한 달에 10,000원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보세요. 그런데 엄마가 돈을 줘서 자, 이 돈으로 선교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가 잘할 때마다 어머니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자기 일 잘하면 줘요. 그건 아니죠. 엄마를 도울 때, 아빠를 도울 때,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용돈을 주는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 엄마, 그럼 나도, 엄마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나도 한번 선교사 돼볼래, 어린이 선교사 한번 돼볼래. 그래서 10,000원의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를 내가 벌어서 내가 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100억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100억의 선교를 할 때는 1,000억을 가져야 100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는 어느 날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하는 리더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기도요? 자녀 기도는요 새벽 기도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철야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기도는 반드시 자녀가 들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를 알죠. 철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애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잔소리는요 사탄의 언어입니다. 잔소리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예요. 그 잔소리하면 아이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간사해요. 사람의 뇌는 단순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되는데 평생 살아면서 나를 몰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거 방송 용어는 4가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쉽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던가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머 큰일 났어, 나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살아봐라. 야야 저 인간 온다, 조심해 조심해 라고 말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도 가끔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야 홍장로 온다, 조심해, 말 조심해, 혹시 이러는 걸 나만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이 뒤에서 몰래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얼마나 가정일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엄마인지, 내가 아이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엄마인지 저는 알려주는 게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모들은요, 하루의 일과를 오늘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했냐, 잔소리를 많이 했냐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읽혀보면요, 눈물 흘리다가 웃다가 1시간 만에 그렇게 대여섯 번씩 울고 웃는 드라마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될 일을, 손찌검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모르죠. 집에다가 CCTV 설치해놔 봐요. 그리고 살아봐요. 어느 날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죠.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날 있었죠.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나요?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들이 거실도 못 나오고 방에서 못 나오는지 나만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 CCTV 설치해 놓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줄게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나를 정확하게 찍고 있는 우리 신랑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요, 남편이 퇴근하면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요,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고마워야 되잖아요. 문제는 뚜껑이 열려요. 됐어, 그만해. 대판 싸워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은요, 다 맞아요. 근데 뚜껑 열려요. 내가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요? 써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다 맞아요. 근데 남편에서는요, 머리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아이한테 한번 잔소리해 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러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무서우니까 눌려 있는 거죠. 사춘기 이후 되면 엄마나 잘하세요라고 따지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는 엄마는요, 이미 영적인 것에서 떠난 거예요. 내 가슴에 사탄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는요, 영혼을 떠나게 해요. 내가 남편 잔소리해 보세요. 남편의 마음이 떠나죠. 내가 아이한테 잔소리해 보세요. 떠나죠. 교회에서도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요, 젊은 집사님들 계속 잔소리해 보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칭찬이에요. 사탄의 언어는 잔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탄이에 잡혀 있나요? 영적인 사람으로 잡혀 있나요? 하루만 일기 써보시면 돼요. 내가 잔소리 많이 했는지 아니면 칭찬을 많이 했는지. 오늘 하루 일기만 써보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뇌는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우물 이렇게 써줘요. 그럼 아이들은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임 카드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100개를 막 박사처럼 잘 알아요. 시험만 보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아는 뇌만 가르쳤어요. 쓰는 뇌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오늘 집에서 일기 쓸 때마다 속담 하나씩 넣어서 써봐.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얘는 머릿속에 속담이 100개가 있어요. 쓰려고 보니까 어떤 속담을 넣어야 될지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그런데 3개월 동안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일기장에만 쓰라 그랬는데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마다 속담이 줄줄줄 나와요. 아는 뇌는 100개를 써도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거고, 쓰는 뇌는 하나만 잘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유아교육은 아는 뇌를 가르치고 가정은 쓰는 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애들이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 끝나고 나면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게 아는 뇌예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했어요. 집에 갔어요. 자, 아이들 밥 먹어요. 누구 먼저 드세요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너 먼저 먹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해요? 아, 그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면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인사법. 보세요. 거의 인사하는 애들이 2달만 지나 보세요. 무슨 스튜디오스처럼 인사를 잘해요. 집에 왔어요. 엘리베이터도 옆집 아줌마 만났어요. 엄마가 똑같이 인사하는 폼을 보여야죠. 근데 엄마가
숫자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가 유치원에서만 어린이집에서만 그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버릇없는 애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보세요. 3개월만 아빠 먼저 드세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우리 남편은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애들 보는 데서 먹기 전에 띄워놔요. 이건 아빠 거야. 띄워놔요. 그것도 좀 많이 좀 띄워놓으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어색해하죠. 엄마 왜 아빠 거 이렇게 많이 띄워놔? 왜 안 하던 짓 하잖아요. 엄마 아빠 늦게 들었는데 저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될까? 그리고 주말 되면요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아빠 먼저 드려 해보세요. 남편도 어색해합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래요. 3개월 지난 뒤에 한 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박사님 저 눈물 났어요. 시어른이요 생신해서 갔는데 손주가 5명이에요. 시아버지가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만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말하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애미야 너 참외 잘 키웠다. 물론 다른 며느리들은 그러겠죠. 더럽게 잘난 척하려고 가르쳐 왔구나 그러겠죠. 모처럼 주말에 친구 4명 만나서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돈가스집에 만났대요. 내 친구가 애들 먼저 먹이자고 잘라서 이렇게 애들 주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를 딱 찍더니 아줌마 먼저 드세요 하고 얼른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너 가면 아줌마 먼저 드세요 해? 안 가르쳤어요.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니까 10가지로 응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청직 리더십 캠프에서는요. 교회에서 집사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겠다면 이거는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먼저 남편을 똑같이 이건 다 왔다 갔다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되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나를 점검해서 나는 누군가 어떤 엄마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과연 내가 아는 성경만큼 말씀 들은 것만큼 삶 속에서 훈련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요 부부가 이렇게 상담을 오면 많은 저희가 오는 사람 중에 80%는 크리스찬인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크리스찬 가정이 이 정도 망가져가는데 일반 가정은 어떨까? 아닌가? 일반 가정이나 뭐 별 다른 게 없는 건가? 크리스찬 가정은 뭔가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요 비싼 교재나 비싼 교구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뇌를 연구하면서 엄청 비싼 교재가 그런 것들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면 아니죠. 여러분 장난감 비싼 거에 보면 무슨 뭐 창의성 장난감 그거 1년 내내 갖고 놀아보세요. 창의성 올라가나. 여러분 책 30권 2키 올라가는 책 시리즈로 30권 내내 읽어보라고요. 그거 읽혀보세요. 2키 올라가나.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자식을 돈으로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가슴에 이 가슴이 다 타서 시커먼 재가 돼서 그 재가 거름이 돼서 그 거름으로 자녀는 키우는 거예요. 젊은 엄마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이가 망가뜨린 다음에 알아요. 수많은 사람이 고등학교 엄마들이요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박사님을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진작 만난 엄마들도 다 망가뜨려요. 왜? 3개월을 못 참았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엄마들이 제가 숙제를 냈잖아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3개월 동안 잔소리 안 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잔소리 안 하면 그 안에 뭔가 들어가잖아요. 칭찬이 들어가요. 인간은요 생각과 뇌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성공한다? 아니에요. 생각은 백날 바꿔봐야 뇌를 안 바꾸면 안 돼요. 그거를 자기조절지수 그래요. 생각해봐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어떤 애가 놀러 가요? 공부하러 가죠. 그럼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뇌가 베타파가 나와서 공부하는 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알파파가 나와 있으니까 지우개에다 구멍 뚫고 딴짓하다 오죠. 그걸 내가 지우개에다 구멍 뚫고 싶겠어요? 아이가 지우개 살 때 야 여기다 지우개에다 구멍 뚫기 좋겠다 이러고 사면 문제 없어요. 얘는 지우려고 사요. 공부하려고 사는데 나도 모르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즉 생각과 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아이한테 맞아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 애한테도 잔소리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주어지면 이미 내 뇌는 잔소리하는 뇌가 만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가 여러분이 잔소리하는 거를 타고났나요? 아니잖아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애 태어날 때 처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할 때 너 엄마 잘못 만나다 조금만 커봐라 엄마가 진짜 잔소리 많이 할 거야 이렇지 않았잖아요. 사랑으로만 키우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남편 만날 때 어떤 생각했어요? 맨날 안 맞는다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사랑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뇌에서 잔소리하는 뇌가 만들어지고 화내는 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왜 이렇게 무서워졌니? 그러면 그래, 나 아가씨 때는 천사였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뇌를 만드느냐, 스스로 내가 3개월 동안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집을 사도 계획을 세워요. 자동차 한 대를 사도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100배, 1000배 중요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 세우고 3개월 동안 실천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실천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부부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고압선인가요? 고압선은 붙어 있지, 떨어져 있어요. 왜? 붙으면 싸우잖아요. 붙으면 지지직하니 떨어지잖아요. 혹시 우리 집이 고압선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30년, 40년 뒤에 내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나 소중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만든 내가 앞으로 3, 40년 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 원 없다, 이럴 자신 있어요? 없으면 바꿔야죠. 지금 바꿔야죠. 더 늦기 전에 리모델링 하셔야죠. 어떻게? 뇌를 속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뇌를 속이세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가면요, 이제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계세요. 웃음 치료사가 와서 웃으래요. 아니 무슨 마음이 기쁘겠어요. 할 수 없이 웃으려니까 웃고 박수 치니까 뇌는요, 생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야, 이 사람 정말 행복한가 보다 라고 해서 엔돌핀이 나오니까 웃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남편이 퇴근하면 부인이 어떻게 하나요? 설거지 하다 말고 뛰어나가죠. 그리고 목을 끌어안아 주죠. 행복한 부부는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모두 뛰어나가서 아빠 매달리지 않나요? 행복한 부부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요, 설거지하다 손에 물 묻었으면 어때요? 그냥 한번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보세요. 물론 남편이 깜짝 놀라겠죠. 내가 오늘 뭐 걸렸지? 엄청 고민하겠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뇌는 생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뇌는요, 지금 여러분이 부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색한 호르몬이에요. 내가 내 남편인데 왜 어색한 호르몬이에요? 뇌는 야, 니네가 무슨 부부야.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옆집 아저씨보다 더 많이 싸우고 니네가 무슨 부부야.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밖에 서 있다가 옆집 아저씨가 퇴근하면요, 막 가서 한번 옆집 아저씨 안아보세요. 어색한가 행복한가? 행복하다. 이 여자 문제 심각한 거예요. 남의 아저씨를 안았는데 행복하다? 문제 있죠. 근데 내 남편을 아는데 어색하다?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 어색해서 못할 것 같으면 제 핑계 대세요. 홍 박사님이 일주일 동안 숙제 냈어. 일주일 동안 행복한 척 당신 오면 뛰어나가서 안아주라고 했어. 여보 그래서 앉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설거지에다 뛰어나가면요, 애들도 놀래서 같이 뛰어나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뇌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뇌는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부부인가? 그래서 호르몬이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는 저희 남편하고 다시는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요, 다시는 이런 감정 없을 줄 알았어요. 비싼 도구도 아니고요. 이 안아주는 거 하나, 즉 뇌 속인 거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아이를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를 위대한 아이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클 아이처럼 대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크리스찬 리더처럼 훌륭한 아이라고 큰다는 전제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로 큰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그렇게 클 건데 왜 잔소리하고 여러분이 왜 아이 함부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클 건가?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아주 간단해요. 비디오로 찍어보듯이 하루만 나의 일기를 있는 그대로 써보면, 어제 일기 써보고 오늘 일기 써보면 어제 더하기 오늘이 내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일기 써보고 오늘 일기 써봤더니 어제도 반성문 오늘도 반성문이다. 이 집에서 어떻게 위대한 아이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는 이름만 대도 내놓으라는 집인데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뇌검사로 와요. 저는 안 받아라요. 이 집은 서로 매일 다투면서 살았겠다. 어느 집은 부부는 참 유명하지도 않은 애들 잘 키웠어요. 이 집은 서로의 아이 보는 데서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서 아이가 참 잘 컸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박사님,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무슨 말이십니까? 하루 종일 나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생각해 보세요. 왜 망가뜨리냐고요? 욕심 때문에요. 왜 망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로 아줌마가 한글 가르쳐 줄게. 5살짜리가 너 이거 무슨 글자야? 모르는데요? 너 이거는 모르는데요? 너 아줌마가 지금 똑같은 글자를 4번, 5번째 가르쳐 주잖아. 이거는 모르는데. 이런 돌대가리 막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니네 집가 지혜비 닮아서 돌대가리야. 이런 엄마 있어요? 있다면 이 엄마 우울증 중증 환자예요. 근데 내 아이를 가르칠 때 보면요, 2번, 3번 가지고 모르면요, 막 화가 나서 5분 지나면 뚜껑 열려요. 엄마들이 그러죠. 박사님, 저학년이니까 제가 공부 가르치면 안 될까요? 가르치세요. 단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럼 5분인데요? 5분만 가르쳐야죠. 그렇게 아이를 막 두드려 패요. 모른다고.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거기다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리 와, 엄마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이러고 물어봐요. 두드려 패놓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공식이 다양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늑대인가 양인가? 우리 집 삶은 늑대처럼 살고 있는가 양처럼 살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잘하는 방법, 어떻게 아이가 이 땅에도 공부하고도 친하고 관계 친한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어떻게 아이의 뇌 중에서 기본기, 평생 살아가는 양심의 뇌, 눈치가 있는 뇌,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기본을 맞춰 놓은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래도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 대한 리더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한 거, 그동안에 자녀에게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 주시면 이 시간에 아주 속 시원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홍영표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아마 다들 저처럼 막 열심히 적으시면서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부모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뇌가 발달한 중2병 환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환자 한 명씩 여기 계시죠? 그리고 또 저희 막내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막내는 또 좌뇌가 발달했었구나. 저도 잔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반성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계신 부모님께서도 자녀를 향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또 제가 찬양하는 동안 많은 질문들 주시면 3부 질의응답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나눌 찬양은요. 뒤를 돌아봤더니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저의 찬양 주의 은혜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모니터를 좀 키워주시고요. 마이크에. 요즘 또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제가 한 곡 더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채팅창 열리셨죠? 질문도 해주시고요. 이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아이빅밴드의 송경민 작곡 그리고 우리 아이빅밴드가 연주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오늘 이 강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된 홍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또 오늘 이 귀한 방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CTS 기독교 TV도 더욱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오늘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은혜였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뒤에 의자가 이렇게 설치됐죠. 자, 이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엄마가 1% 변하면 아이는 100% 변한다. 부모 특강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자, 신청 접수 시 받았던 사전 질문 그리고 줌 연결을 통한 현장 질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신청 시 받았던 질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모실게요.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집에서 열렬히 박수 치고 계십니다. 자, 네, 우리 박사님 목소리 여러분 들리세요? 오 표시. 네, 들리십니다. 저도 질문이 많은데요. 똑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여 영상에 빠진 아이 어떻게 독서로 유도할까요? 하시면서 유튜브에 빠진 아이가 유튜브 중독에서 벗어나서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길이 없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뭘 여러분 걸 대신해서 질문해 주셨냐면 아이들이 스크린에 이렇게 중독된 건 아니지만 스크린에 많이 젖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책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요즘 아이들 중에서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80%는 아마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강의 첫 번째 얘기했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집에 있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뭘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데서 쭉 시리즈로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학년, 여기는 지금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학년에 맞는 놀이를 통해서 그럼 가정에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잠깐씩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줬었는데 우선은 그거보다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이 길들여 있는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면은 어떤 엄마는 빼앗기도 하고 또 더 하나는 어떤 아빠는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서 깨기도 하고 또 컴퓨터 줄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부셔버리기도 하고 과연 그랬는데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아요. 뇌가
이미 뇌에서 선호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선호도를 바꾸는 데까지는 또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을 우리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방에 딱 3번에 바꾸려고 그래요. 만약에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지? 엄마한테 말해줘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3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뛰지 마. 자, 이건 소통이 아니죠. 2번 뛰면 2번까지만 참는다. 또 뛰면 너 집에 가서 보자. 자, 이렇게 공갈 협박으로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가 내가 스마트폰을 통제하냐 통제하지 못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자, 너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볼 때 3시간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저는 8시부터 9, 10, 11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표를 그려주라는 거죠. 그중에서 8시에 정확하게 시작하고 11시에 정확하게 끝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하는 데만 3개월 걸려요. 정확하게 시작해서 끝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된다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한 2-3달 정도에서 만들어지면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눈치를 못 챕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아이가 책을 안 읽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저는요 책을요 5분만 읽으라고 그래요. 5분은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3분이요. 그런데 하루에 5분씩 얼만큼을 읽냐? 2-3달이요. 그리고 2-3달 지나면 1분씩 늘리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1분씩 늘리면 뇌가 1분 늘린 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 한 달에 3개월 뒤에 일주일에 1분씩 늘리면 한 달이면 9분이 돼요. 2달이면 14분이 돼요.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30분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데 문제는 뭐냐? 5분 읽는 것처럼 뇌는 계속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다시 말해서 3시간을 스마트폰을 한다 하면은 3시간을 통제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딱 통제가 되면 조금씩 줄이는데 보통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아시죠? 네, 많이 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만 갖고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얘가 가장 좋아하는 걸 통제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3시간에 끝내는 훈련인데 대부분 아이들은 3시간 했다, 5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이게 들쑥날쑥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줄인다 그러면 3시간 얘가 5시간 하는 애를 안 돼, 3시간에 하지 말고 그래 5시간에 그 대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훈련. 단 조건이 하루에 5분씩 책을 낭독한다. 그리고 똑같이 3개월 정도 돼서 얘는 1분씩 늘리고 스마트폰은 10분씩 줄이고 이렇게 줄여나가서 하면은 결국 1년이야. 다만 엄마들이 스마트폰에 아이가 길들여진 게 벌써 얼마인데 이걸 2달, 3달 만에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 하나 완벽하게 만들 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3번 만에 해결하려고 했던 걸 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공부 동기 유발을 위한 두뇌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한대요. 해도 안 된다면서 대충 한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 말 들리시나요? 들려요? 제 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듣는 뇌가 안 되면 학교만 가면 듣는 뇌가 약하기 때문에 학교만 가면 엎드려 있죠. 얘가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쓰는 뇌가 약한 애들은요 글씨체가 날아가요. 5학년만 되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너 오늘 일기 잘 써봐. 엄마가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엄청 잘 써요. 자, 잘 쓰는 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안 써요? 선호도가 없어서요. 듣는 뇌가 약하냐? 읽는 뇌가 약하냐? 읽는 뇌가 약한 애들은 책을 읽긴 읽는데 건성으로 읽죠. 빨리 읽는데 건성으로 읽으니까 독해력 떨어지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도 어느 날 순간부터 책이 복잡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이 나이가 되면 칼로 무자르듯이 책을 안 읽죠. 칼로 무자르듯이 안 읽는 거 왜? 그동안에 책 읽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왜 못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에게 어렸을 적에 언제 책을 읽어줬나요?
잠잘 때 그렇게 끔찍한 습관을 길들이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책만 읽으면 전부 자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책은 언제 읽어줘야 될까요? 앞자리에 앉혀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 3세 정도 되는 엄마들은 오늘 진짜 행복한 엄마예요. 만 3세는 20분 정도, 물론 잠잘 때도 읽어주면 좋지만 엄마가 책 읽어줄게 앞에 앉아. 식탁 앞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줄 때 1년 동안 20분 정도는 똑바로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엄마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 4세는 40분, 만 5세는 60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몇 학년이든 간에 한번 시범해 보세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똑바로 앉아봐 라고 했는데 엄마가 책 읽어주면서 눈을 보았더니 20분 지났더니 얘가 몸을 비비꼬고 눈이 벌써 딴 데 갔어. 그러면 엄마가 읽어주는 재미난 동화책을 20분도 못 듣는 애가 학교 가면 어떻게 재미없는 칠판 수업을 1시간 듣겠어요. 이런 듣는 뇌를 만들어 주어서 학교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런 뇌를 안 만들어주고 엄마들 어떤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선생님을 초롱초롱 눈 뜨고 볼 것이다. 꿈 깨세요. 그래서 중학생 되면 70% 애들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입만 살았다라고 하는 애들은 왜 그럴까요? 듣는 뇌가 약하죠. 그러니까 입이 앞서죠. 우리 애는 책을 건설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다가요. 먼저 분석해야 될 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은 다 해줄 거지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수포자가보다 더 무서운 공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가 얼마나 지겨운 거라는 걸 아마 알려줬을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책이 참 쉽고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애가 6학년이다? 그래도 1학년 책 읽혀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1학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독해력은 4단계예요. 6학년이라도 1학년 책 괜찮아요. 2학년 책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충분히 읽고 이해하면서 끌어올라가서 시간을 갖고 1년이면 1년 동안에 독해력을 자기 나이까지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엄마들은 5학년이면 5학년 걸 시켜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내가 못해요. 근데 중3인데 얘는 수학을 보니까 기초가 6학년이에요. 근데 어느 학원을 가도 6학년 거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얘는 중3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졌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 분석을 해서 우리 아이가 6학년 거부터 5학년 거 놓고 수학책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봤더니 6학년 거부터 걸리더라. 그러면 6학년 거부터 가르쳐야죠. 근데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이면 중3 걸 가르쳤잖아요. 계속 가르치니까 안 올라가고 점점 힘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독해력이나 수학이나 영어나 우리 아이 수준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낮춰서 하면 애가 재미 느껴서 선호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찾아가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아시겠죠? 단계를 낮추셔서 선호도를 만들어라. 좋은 정말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아이 탓만 했던 엄마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사전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아이가 고1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좋죠.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로바로 받아서 해드리잖아요. 자,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보면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뇌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지금 제가 저 아이를 뇌검사를 했다고 봤을 때 어떤 애냐면 대부분 고1 정도 돼서 무력하고 꿈이 없고 의욕이 없는 애들은요 로봇처럼 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운동할 때 좋아집니다. 뇌는 생각할 때 좋아져요. 로봇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로봇이에요. 사람은 로봇과 차이가 뭐냐면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서 미숙아가 점점 크면서 성숙하는 거고요. 로봇은 10년에 가든 20년 가든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만 3세 때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젓가락을 잘 집을지 생각해서 먹었냐? 로봇처럼 입만 벌리면 떠먹이 줬냐?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친구들이 멋있어 할까 생각하고 입으면서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뒤인가 씹었다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느냐? 로봇처럼 손만 벌리면 입혀줬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되지? 일기 쓸 시간인가? 숙제해야 되나? 맞아, 자야 돼? 이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했냐? 로봇처럼 엄마가 일기 써, 일기 쓰고 숙제하고 씻어, 양치해, 자 이렇게 키웠냐? 어떻게 키웠냐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처럼 키운 애는 그 현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고1 전후에.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런 애들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키운 것처럼 키웠죠. 이렇게요. 할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다 챙겨주면서 키운 애들은 100% 고1 전후 되면 무기력증이 와요. 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을 깊이 읽을까요? 대충 읽을까요? 열정이 없는데 대충 읽죠. 그럼 대충 읽으면 당연히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IQ에 비해서 성적은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들은 좋은 만큼 뭔가 채워야 돼요. 도파민을 얻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안 되고 노력하기 싫으니까 어디로요? 게임으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왜 위험하냐면 1시간 동안에 얻은 도파민이 만족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 시간이 늘어나야 같은 용량의 도파민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좋은 만큼 더 스크린에 깊이 빠진다. 어떤 애들이 로봇처럼 키운 애들이요. 그렇게 안 키우셨죠?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핸드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질문 이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남자아이 핸드폰 스스로 절제하려면 잔소리 안 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남자아이 핸드폰 스스로 절제하려면 잔소리 안 하고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거는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저거를 스스로 절제하게 하려면요. 아이가 부모하고 얘기를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 단 네가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정하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을 아이가 하도록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교? 아이가 선택해서 선교하게 해줘. 엄마가 해서는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중1 정도 되면 잔소리 많이 한 엄마와 아이는 이미 단절돼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먼저 아이가 가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있으면 얘는 평생 마음의 병은 안 걸립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터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좀 커서 단절되고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엄마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 그러면 그 엄마 병 안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 문제된 엄마가 있다는 그 가족이 이미 단절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이런 게 고민이 있어 라고 혹시 남자이라도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뇌에는요. 뇌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정신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키도 크죠. 근데 아이가 15살인데 키가 멈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을 멈추게. 예,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정신연령이 멈췄어요. 그럼 어떤 애가 될까요? 만약에 애가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할까? 고등학생 되면 내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되나 뭘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정신연령은 아직도 초딩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엄마 몰래 게임이나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연령은 물어볼게요. 소년, 소녀 가장은 정신연령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소년,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네, 높아요? 제가 높았던 것 같아요. 높죠. 그러면 그렇게 타고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왜? 어느 날부터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가를 다 내가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동생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가를 다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년, 소녀 가장처럼 키우면 정신연령이 높을 거고 소년, 소녀 가장 반대로 키우면 정신연령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면 평생 고생이에요. 결혼해서도요. 나이가 40 중반 된 남편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가 아직도 총각인 줄 알아. 아이고. 맨날 마누라 몰래 친구 만나 꿍이나 해요. 이건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지만 절대 따지지 마세요.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애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스마트폰을 줄여야 되는지 이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려면 먼저 정신연령을 좀 올려서 이중 마음, 두 마음. 엄마가 만약에 정신연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똑같은데 어느 날 화를 내고 어느 날 안 내고 이렇게 이중 성격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정신연령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좌뇌 정신연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절대 계획하고 실천을 못 해요. 계획만 잘하지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 이제 그 현상만 가지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데 먼저 정신연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요. 정말 아멘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질문들 있으실 텐데요. 음소거를 풀으시고 질문 손을 들어서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지금 즉석에서 질문을 생방송 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자, 저기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 정신 연령. 자, 지금 질문 없으실까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 이제 다 한 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엄마로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없으시면 생각나실 때 반드시 손 꼭 드시고요. 질문 아무 때나 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뇌는 유전적으로 타고나 좋다고 들으면서 자랐는데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 두뇌는 유전보다 환경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IQ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전적으로 가지고 타고나요. IQ는. 근데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라요. 그 선호도는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그럼 다 공부 잘하냐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데 오히려 나쁜 짓에서 더 머리 좋은 나쁜 짓을 하는 애들 많죠. 선호도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뇌를 한 30년 연구해 보니까 선호도가 좋으면 조금 머리가 안 좋아도 머리 좋은 애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 선호도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호도. 네, 뇌의 선호도. 뇌의 선호도. 네. 아, 정말 진리와 같은 말씀.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더 높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성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보니 답답함에 조언이나 훈계를 하다 보면 자꾸만 화를 내다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1% 바뀌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엄마가 자녀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 어떤 엄마가요?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와 엄마의 그 기질적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엄마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아이가 어떨까요? 사랑스럽죠. 네. 근데 오늘 대판 싸웠어. 이놈 인간 오늘 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애 모습에서 남편이 보여. 그럼 어떨까요? 속 터지죠. 아이는 그대로인데 내가 남편하고 관계도 어떤 애 더 다르고요. 또 하나는 내 자존감이 엄청 높은데 아이에서 내 자존감이 높은 내가 보여. 그러면 애가 이쁘죠. 내 자존감이 안 좋은데 자꾸만 나를 닮는 것 같아. 불안하죠. 그래서 자꾸만 내 자존심과 내가 자존감이 약한데 애가 자꾸 그 모습에서 내가 보이면 아이가 약하죠. 문제는 엄마가 먼저 자존감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가 닮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스스로 내가 뭐 때문에 자존감이 약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강하게 내가 오늘부터는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자존감이 강한 척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자존감이 강해요. 두 번째, 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강의 내용인데 집에서는 호랑이인데 나가서 자존감이 약한 애들. 즉 집에서는 잘하는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가면 기 죽는 애들. 기가 세다. 그런 애 있죠. 기가 센 애들은요. 우리가 카리스마 지수가 높다 그러는데 이걸 어원이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신을 떠받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떠받들어. 어떻게? 네가 반장해. 네가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한 애를 우리가 기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기가 약하고 자존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빨리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이 아이 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이를 잔소리로 욱해서 누르고 있으면서 태권도를 가야 되나 웅변을 보여야 되나 엉뚱한 데서 지금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박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은혜가 되는데요. 엄마분들 여기 계신 엄마분들 정말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회복하시고 좀 이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강의 2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화면을 모두 켜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줌 한번 뿅 켜주시겠어요? 네, 아주 단순한 거라도 간단한 거라도 네네.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되게 네네. 우리나라 사람은요 질문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강의 그렇죠. 끝나면 막 쫓아와서 박사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렇죠. 꼭 뒤에 쫓아와서 할 말이 있는데 편안하게 한 분만 하시면 나머지 분들도 지금 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네. 우리 친정 식구들끼리 어때요? 편하게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박사님과 이렇게 1대1로 줌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1열에서 앉아보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용기 내셔서 질문해 주시면 절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엄마가 이런 아이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편안하게 문제 저기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박사님이 직접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 들어오는 동안 중3 아들이 교회 가는 게 엄마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억지로라도 교회 데리고 가는 게 맞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죠. 담임 목사님이랑. 목사님하고. 네, 아이가요. 엄마를 위해서 교회를 간다. 진짜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 저런 아이는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1위거든요. 내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은요.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교회를 간다. 이미 쟤는 기본이 돼 있는 애예요. 그러면 중3짜리가 은혜가 펄펄펄 넘쳐서 가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공부요?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우리 엄마가 제가 공부 잘하면 행복해요. 우리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 이런 아이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해요. 중학생이요. 공부해서 내가 뭐가 돼야지 막 꿈을 가지고 하는 애 몇 없어요. 대부분은 엄마가 행복해서. 근데 엄마가 행복해서 교회를 간다. 그렇게 가다가 은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잘 키우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유튜브 질문이 들어오고 있으시죠? 자, 유튜브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뇌 선호도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뇌 선호도는요. 습관이요. 습관은 100이래요.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초5학년 초 거. 5학년입니다. 학습하는데 주의 산만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만 있고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세요. 안전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앉아 있냐? 공상, 상상, 허상, 딴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앉아 있는데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을 얘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가를 봐야 되는 거. 5분이다? 그럼 5분 하고 쉬어야죠. 안 되는 걸 왜 길게 앉아 있으니까 습관만 자꾸 앉아 있는 습관만 길들여지니까 차라리 5분을 공부하고 나머지 쉬어. 또 5분 하고 쉬어. 5분 하고 쉬어. 이렇게 해서 5분씩 차라리 10번을 하는 게 몇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효과적인데 아까 얘기했죠? 5분씩 앉아 있는 게 습관이 들면 1분씩 늘려서 뇌를 속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고정관념. 왜 어른이 힘든지 아십니까? 어른은 뇌가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안아주는 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안아줘라.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또 안아주는 사람이 안 안으면 또 어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떠한 것이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지죠. 세죠. 왜? 이게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고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순식간에 바꿀 수 있잖아요. 만약에요. 6살짜리가 네.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네 엄마가 3살 때 주소 왔는지 너 기억나니? 너도 클 만큼 컸으니까 알을 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거짓말이죠. 네 엄마가 아직 말 안 했구나. 너 네 엄마가 3살 때 주소 왔어. 너네 엄마 어제 선생님 만나고 간 거 알지? 비밀 얘기했다? 너 요즘 엄마 말 잘 안 듣는다며? 너 내일 밤에 잠들면 몰래 버린대. 너 불쌍해서 어떠니? 그런데 선생님은 너 안 버려. 선생님 집에 가면 인형 20개나 있다? 선생님은 너 드레스만 사줄 거다? 20분 설득하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20분만 설득하면요. 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댕겨요. 나 오늘부터 선생님만 살 거다 이러고 다녀요. 중학생 데려다가 심각하게 너 네 엄마가 주소 왔는데 아니 그럼 뭐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뇌가 굳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펀지 같은 아이들이 그래서 중고등학생 어른도 뇌는 다 바꿀 수 있는데 왜 못 바꾸냐? 여러분 남편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바꿔요? 말을 안 듣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잘 듣죠. 그래서 클수록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기 주관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3개월, 6개월 넘어가야 바꾸는 거고 애들은요 빨리 바뀌어요. 걔는요 3개월, 3시간이면 바꿔요. 앉아, 먹이 갖고요. 엎드려, 기다려. 그럼 3시간 만에 바뀌어요. 사람은 3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5분씩 늘려서
조금씩 좀 늘리면 이 아이가 5분짜리가 30분, 30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 선호도라는 거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손 언제든지 들어주시고요. 뇌과학이 신앙에 도움되는 점이 무엇일까요?라고 주셨어요. 뇌과학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점은요. 그거는 과학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너무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뇌는요. 이미 뇌 안에서 태어날 때 뇌가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사람은 백지예요. 이것만 봐도 이미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게 과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원리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의 역할. 맞벌이 부부는요. 반드시 돈 버는 만큼 빈 부분이 있죠. 어떻게 돈도 둘이 벌면서 애도 잘 키우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한번 솔직히 말해봐요. 그럼 집에서 애만 열심히 키우는 엄마는 뭔데요? 그 대신 맞벌이 하면서 아빠의 역할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놀아주느냐, 많이 놀아주냐 아니라 짧고 굵게 놀아주는 아빠의 역할을 담당하면 좋고요. 엄마나 아빠가 맞벌이 할 때 중요한 거는 누가 그동안 애를 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를요, 애 보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 얘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데 괜찮아요. 뭐 엄마가 우리 친정 엄마가 봐줬다. 꾸준히 한 사람이 봤다. 그래서 특히 돌에서 3세 이전에 한 사람하고 애착관계 형성됐다. 이건 참 좋아요. 그런데 자주 애 보는 사람이 바뀐 게 문제예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집에 있어도 아빠는요. 아까 이 엄마는 뭘 의도하는 거냐면 아빠의 역할, 집안일 같이 도와라.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애 일도 같이 해라. 근데 애들은요. 모계예요. 엄마가 외국인이면 그쵸? 아이는 언어가 떨어져요. 근데 아빠가 외국인이면 언어가 안 떨어져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나를 미워할 때 애정결핍증이 생기지 아빠와 관계에서는 애정결핍증이 안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역사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두 가지를 잘하도록 다음 시간에 왜 엄마가 더 애를 잘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꼭 들어야겠습니다. 자, 방문을 잠궈버리는 딸,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주변에 좋은 분들 추천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고맙다는 얘기 듣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추천해 주시고요. 아이가 방문을 잠궜다. 어디 부분에 있는 거 지금? 방문을 잠궈버린 딸, 그 안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얘가 도대체 몇 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얘가 만약에 사춘기다.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혼자 있고 싶어해요. 그다음에 중2병이다. 혼자 있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편안하게 혼자서 영상 보거나 자기가 누가 옆에서 보면 안 되는 영상 편안하게 보고 싶어하는 거고요. 중학생 정도 사춘기나 중학교 중2병 요때 되면요. 독립 이제 성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믿고 놔두면 좋아요. 그런데 못된 영상,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죠. 우리도 때로는 남자들도요. 집에 들어오면 혼자 있고 싶어요. 아이고. 네, 그렇죠. 혼자 그냥 가만히. 그렇죠. 동굴 안으로. 근데 가만 안 놔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가만히 있고 싶단 말이에요. 잔소리 금지 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서.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욕심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이는 끈기를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걸 접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쟤는 일단 제가 봐서는 좌뇌형 아이로 보여집니다. 좌뇌형 아이는 남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날 하고는 싶은데 노력은 안 해요. 가보니까 얘가 나보다 더 잘해. 그럼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저런 아이에게는 무엇을 선택하든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약속을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 무조건 1년은 해야 돼, 2년은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하고 중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변하면 안 돼요. 특히 어머님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가 때를 써서 들어준다? 이 엄마는 완벽한 문제아로 만듭니다. 어머니가 한 번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혹은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에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죠? 공통적 특징이 그 집안에 서열이 없어요. 즉 어느 날 애 보는 데서 엄마가 아빠한테 함부로 해서 아빠 얘 뇌에서 아빠는 엄마보다도 꼼짝 못하네 이게 각인이 돼버리면 얘가 사춘기는 엄마는 여자예요. 그때부터는 아빠 말이 안 듣고요.
아빠가 안 무서운데 옆집 아저씨 말이 들어와요? 아빠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아빠 말도 무시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말하면 그것도 무시하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서열 잡는 게요. 그래서 동물도요. 강아지가 5마리든 10마리든 서열만 정해지면 안 싸워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서열이 정해지느냐? 먹을 때 보면 알아요. 서열이 높은 놈이 먹거든요. 인간은 먹을 것 갖고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형제가 둘이 있어요. 얘네 둘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애정결핍증이 생기고 왜 둘이 다투냐? 뻔하죠. 서열이 안 정해져서 그렇죠.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 먹을 거가 뭐예요? 돈하고 먹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큰애한테 줘서 네가 동생 나눠줘. 자, 5,000원을 줬어. 그랬더니 엄마, 나 누나가 오빠가 1,000원밖에 안 줘. 이렇게 일렀다. 그럼 이 집은 정말 서열을 잘못 키운 집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왜? 엄마가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엄마한테 일르면 돼. 그럼 엄마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누나 맘이야? 형 맘이야? 그러면 엄마 나 오빠가 이랬어. 오빠 맘이야. 계속 그리 밀어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가 동생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는데요? 괜찮아요. 옛날에요. 형 옷 물려 입어서 삐뚤어진 거 봤어요? 그런데 늦동이 나서 얘를 잘해주면 다 삐뚤어져요. 우리 DNA에 서열 정하는 스트레스 갖고 삐뚤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죠. 누구한테 가겠어? 형 나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형 밑에 붙죠. 그러고 나면 큰애는 트라우마 없어지죠. 절대 평생 안 싸우죠. 얼마나 후회 있어요. 이렇게 서열을 정해진 집안 아이가 친구들 관계에서도 서열을 알아요. 내가 어디로 끼어야 될지 아는데 집안에서 서열이 안 정해졌다? 애들하고 늘 부닥쳐요. 왜? 내가 어디로 낄지 모르니까. 저도 아이가 3명인데 항상 첫째 애 거를 둘째, 셋째가 다 물려 입었거든요. 셋째는 무조건 옷을 안 사는 줄 알아요. 형 걸 입는데.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게 마음이 짠해가지고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되겠네요, 네. 박사님. 지선이란 이름이 네. 다자녀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복을 받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질문 꼭 해주시고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적 장애 아이가 있으시대요. 같은 뇌의 교육 방식이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서 경계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8살인데 얘가 6살이다. 그러면 6살 교육을 시키는 거죠. 6살에 맞는 훈련과 교육.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5대 사고력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뇌는 이 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시신경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결돼 있는 게 손이에요. 그다음에 눈, 코, 귀, 입. 그래서 손,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 5가지 훈련을 잘 시키는데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의 난이도를 그 아이에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간접적으로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을 갔어요. 민속박물관. 엄마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막 갖고 놀던 거야. 너무 행복해. 비싸.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 보여주자. 그리고 애한테 이건 뭐고 다 보여줬어요. 2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보여주고 나와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자, 집에 와서 오늘 가장 감명 깊었던 거 그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그려놨어요. 걔 그날 맞아 죽는 날이지. 왜? 얘는 보긴 봤는데 뇌가 어떻게 해요? 닫혀있는 상태에서 본 거예요. 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보게 해줘야죠. 그 왜? 얘하고는 재미가 없었던 거. 엄마가 재미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정말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아이가 엄마 이것 좀 봐. 그거 하나 보면 어때요? 엄마 이것 좀 봐라고 할 때가 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 하면 그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아이가 항상 와 이게 뭐야 이게 뇌가 열리는 거예요. 이 열릴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다양한 걸 접근줘서 아이가 뇌가 열리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와, 요거 하나만 해도 된대요, 여러분. 뇌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자,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닌데 본인이 계획해서 유튜브를 보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계획해서 시작과 끝을 잘 지켜낸다는 전제하에 대신 아이에게 할 일, 숙제는 우선 마치고 보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이가 저렇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쟤는 그 계획해서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보고 나서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절대 똑같은 시간을 봐도 스크린 증후군은 안 갑니다. 아주 그 초1인데도 중1, 고1도 아닌 애가 저렇게 한다는 건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책을 너무 빨리 읽는데요. 정독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빨리 읽는데 어떻게 하면 쟤는 좋을까요? 정말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가면 거짓말처럼 무자르지 책 안 읽어요. 쟤는 100% 안 읽어요. 걔는 독해력 저는 제로예요. 수제가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무자르듯이 아니구나. 네네, 저는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아이고. 그래서 낭독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낭독은요 빨리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읽는 게 낭독이냐? 눈으로 글자를 보고 뜻을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듯이 읽는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눈으로 글자를 보고 말하듯이 읽는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는 뇌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말고 왼쪽 관자놀이에 여기에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브로카 영역이 발달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이게 빨리 읽는 거하고는 발달이 안 돼 있고요. 말할 때 쓰는 근육하고 책 읽을 때 쓰는 근육이 달라요. 친구 만나서 3시간 수다 떨었어요. 네. 근육이 아파서 밥 못 먹은 적 있나요? 아니요. 근데 책을 30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근육이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그 책 읽을 때 필요한 그 근육이 브로카 영역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낭독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와. 아, 이걸 지금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요. 네. 아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한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위 환경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소리 지르고 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이가 임신 때 혹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가를 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뭘로 태어나요? 미숙아요. 맞죠? 네. 완성품이 아니잖아. 뇌도요. 네. 근데 유일하게 70%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게 뇌 안에 있어요. 그게 편도라는 거예요. 편도. 네, 편도체만 70%가 태어나는 순간 완성품이에요. 그것 때문에 태교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그럼 뭐냐? 스트레스, 불안, 공포를 저장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은 아이가 임신했을 때 다 엄마 몸이에요. 유일하게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작동하는 게 편도예요. 편도. 그 편도체는 엄마가 그래서 태교 때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거 먹고 다 편도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임신할 때 기억날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0, 3세 때 자주 애 보는 사람이 바뀌었던지 기계 소리 많이 들려줬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이제 그럴 때마다 일단은 앉는 거예요. 꼭 앉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 놓고 눈을 보면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식당에서 뛰어. 너 뛰지 마. 이게 아니라 이리 와.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들어요. 그럼 내가 화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또 뛰어. 제가 나를 무시하나? 그게 하지 말고 애들은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랬더니 똑같은 책 또 빼오죠. 네. 그때는요. 100번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면 또 뛰어요. 또 불러.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웃으면서 물어봐요. 자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극성 떨지 마. 애들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한 엄마 아이와 가만 놔둔 아이의 엄마는 3개월 뒤에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바꾸려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죠. 애가 생각해서 대답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근데 엄마가 그러지 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엄마만 없으면 몰래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네가 그 생각할 때 계속 생각해서 말하면 뇌가 바뀌죠. 저는 이 목 안에만 편도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편도가 있대요, 여러분. 정말 식당에서 그러면 천불이 나는데 이제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7살 남자인데요. 친구들이 모두 게임을 하는데 왜 저만 안 되냐고 물어본대요. 이 질문은 중고생들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큰애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소통이 안 된다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햄버거 집에서 아이들이 둘이 햄버거 사면 핸드폰으로 넘어 먹을래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요. 말로 안 하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건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늦게 줘라. 주긴 주되 엄마가 끌을 수 있을 만큼 끌었다가 최악의 경우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가 친구들 다 그게 아니에요. 중학교 초등학생들도요. 핸드폰 없는 애들이요. 전교회장하고 다 합니다. 핑계예요. 그리고 7살 정도 되는 거는요.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설득을 해서 2가지예요. 설득을 하든지 당하든지. 충분히 아이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이를 설득해야죠. 근데 애가 떼를 쓰는 거 말고 떼를 쓰는 건 안 들어줘야 돼요. 설득을 통해서 뭘 갖고 싶다. 왜 갖고 싶은지 엄마를 설득해봐. 이렇게 하는 애들이 결국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라. 네.
자 그리고 저학년 남자아이가 또래보다 순수하고 착한 편이래요. 밖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자꾸 태클을 거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참고 나쁜 행동이 있어요. 다른 지혜로운 대처법이 있을까요? 마음이 여린 애들은요.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요. 네.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야, 내 거야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 보면 내 거야를 못 하고 너 가져라고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누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렇게 내성적인 애가 나중에 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너도 한 대 때려. 이게 제일 나쁜 거죠. 그러지 말고 아이를 바꿔야죠. 어린애 같으면 따로 재우세요. 이런 아이들이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겁이 많으니까 너 혼자 자. 그리고 웬만한데 혼자 가. 학원도요, 학교도요. 웬만한 곳은 걸어가. 혼자 걸어가. 그렇게 해서 1년, 2년 동안에 혼자 걸어가고 혼자 하는 훈련을 시켜놓으면 결국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마음이 강해져요. 우리 남자들이 방위도 중요하지만 방위도 갔다 오지만 네.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렇죠. 누가 더 마음이 강해질까요? 해병대. 똑같은 사람인데 해병대는 일당 100, 어. 100명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100명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아.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 근데 그럼 마음이 여린 우리 아이에게 과연 어떤 훈련, 말 말고요. 너 어디 가면 잘해 이런 말 말고 어떤 훈련을 시켰나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만화만 보는데 그거라도 보게 할까요? 제가 그 중학생들 강의할 때 거기에 이제 만화가 읽을 때 어떤 뇌로 나타나는가 봤을 때 만화 보는 뇌와 게임하는 뇌와 같다. 만화 보는 뇌와 게임 보는 뇌는 같아요. 그래서 만화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혹시 귤 먹다가 양치해 봤나요? 네. 귤 먹다가 양치하고 다시 귤을 먹어요. 네. 맛이 어때요? 아우 그냥 아주 없죠? 그냥, 네. 자, 책을 잘 읽는 애들이 갑자기 만화책을 보면요. 귤 먹다가 양치하고 또 귤 먹는 거예요. 갑자기 책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만화책보다는 차라리 그림 많은 글자 적은 이런 동화책을 읽히셔야지 만화책 읽는 애들은 절대 독서를 깊이 못합니다. 와. 그리고 뇌가 만화책 읽는 뇌와 게임하는 뇌와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학습 만화가 안 좋다는 말에 정말 어머니들 헐 하셨죠? 깜짝 놀라셨죠? 그거라도 익혔는데 네.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정말 2시간 네. 동안 엄청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사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와.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유익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상담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요. 25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늘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유튜브와 줌에서 더 많은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강의 주제는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우리 아이 뇌습관입니다. 다음 달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목회, 신앙,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협력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